어, 지금 분량은 비슷한 걸로 했고요. 요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론 여기서도 언급할 게 있겠지만. 자, 지금 논제는 이 가를 기준으로 나의 이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,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라. 나글에 나와 있듯이,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입니다. 의로운 행위를 한 분입니다. 근데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. 테러리스트겠죠. 자, 지금 이 논제의 취지는, 조선인과 일본인,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나서 1909년에 일어났던 그 하얼빈 역에,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100번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겁니다. 왜?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, 조선인이건, 일본인이건, 또는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간에 동의할 수 있는,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. 자, 여기서 이제 요 가제 신문을 좀 길게 준 것은 선생님이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배경 지식을 좀 정리하라는 뜻도 있겠지만, 논술에서 흔히 이제 또 등장하는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요약 능력도 보고자 한 의도입니다. 그래서 가제 신문을 한 250자 정도로 요약하는 것을 첫 단락으로 삼으시고, 이 일반론, 일반적인 기준,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,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 그 경우에 몇 가지 기준 정도가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. 자, 여기 이제 가제 신문에 의하면 인간 사이의 폭력이 종식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희망사항이고, 개인적 입장에서나 집단적 입장에서 남이 나의 권리를 부정하게 침해할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. 많은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공권력 행사요.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시민들의 이 권리를,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강도를, 도둑을 잡을 때 사용하는 폭력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. 그게 나를 또는 우리나라를 침범해 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다른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 하고 있을 때 그 인간 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, 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. 그 다음에 요 실제 제시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했는데 요거는 이제 네 번째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형식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뭐 9.11 테러라든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요 세 가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폭력 행사가 문제 해결에, 예를 들면 요거는 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는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폭력 행사만이, 내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걔를, 강도를 때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폭력 행사가 그 어떤 이 정당방위든지 공권력 행사든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수단이었냐 하는 문제하고, 최종적인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용되었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죠.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정에서 정당방위였어요. 아니야, 그건 정당방위의 도를 넘어서는 것이야.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까지 부수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폭력 행사가 정당하게 둘 수 있다고 했지만, 사실은 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게 요 경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입니다.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, 요거는 이제 앞 논제에서 했으니까 요번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안중근이 실제로 이제 이 1909년이면요, 1905년에 사실은 조선은 이제 그 일본에 편입이 돼버립니다. 왜냐하면 뭐 군대도 해산이 된 상태고 외교권도 박탈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. 안중근의 입장에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요 이제 1909년에 일어난 이 시기가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을 먹었습니다. 이걸 토대로 이제 중국을 이제 침략해야 되고, 그들 말로 따르면 중국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안중근에게 이제 저격을 당하는 거죠. 자, 요걸 이제 한번 안중근의 또 뭐 다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으니 살인은 살인입니다. 근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냐 따져보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걸 이제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한 30분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수업할까 해서 써보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씁니다. 네 조건을 검토해 보니까 정당방위 맞아. 일본이 우리를 너무 쳐들어와서 괴롭혔으니까.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례들 이렇게 테러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중근의 경우는 근접
해가지고 그냥 폭탄 뻥 터진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걔만 탁 죽였다. 아, 이거는 남용이 아니야. 폭력 사용이 절제가 되었어. 그래서 1번과 4번 기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다. 이렇게만 쓰고 편안해요. 그러면 채점관도 편안한 점수를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. 당연히 공권력 행사는 안 해요. 경찰 아니니까요. 이건 배제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정당방위에 해당이 돼요. 그런데 지금 그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된 어떤 이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뭐 제신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상황 자체가 자본주의 그 경제 즉 산업혁명에 먼저 이제 성공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필요로 한 시기였고 너나 없이 자국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은 막 경쟁적으로 식민지 확보 경쟁이 나섰던 상황입니다. 누구나 당연히 조선을 먹고 싶었겠죠. 그런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침략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 어떤 민족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대를 내세워서 짓밟고 들어가는 겁니다. 당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짓밟고 생명을 유린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유린하는 그런 행위가 제국주의적 침략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뭐 제대로 여기 해당되려면 일본이 너무 조선을 괴롭혀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인이나 뭐 아니면 프랑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양심적인 다른 나라 사람이 안 되겠다.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인 이또를 죽여버리는 것이 조선인의 그 평화를 위해서 조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겠다.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지만 인간이 저러면 안 돼 죽여버렸다. 그럼 딱 해당이 되겠지만 그럼 이제 이 안중근의 그 이또 사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그 당시 정황이 제국주의적 시기에 그 일본의 어떤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이었던 이또를 저격함으로써 조선 백성들의 권리도 지키고 이들이 또 중국 침략을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저지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의 평화, 나아가서 전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평소 사상이나 그가 집필하고자 했던 그 어떤 책 내용이 그렇다고 하죠.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제국주의를 그만둬야 된다.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일본이 쓰는 한 그 인접해 있는 조선과 중국 뭐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제국주의적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일본 국민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내가 쏜 건 인간 이또 히로부미가 아니라 제국주의 그 자체이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안중근의 이또 히로부미 저격이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상당 부분 저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.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일제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해당이 된다.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침략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, 그 제국주의적 침략이 갖는 폭력성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. 여기까지 짧지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여기 이제 하나 빠졌는데요. 요 두 개를 한번 봅시다. 요 두 개, 요 세 개하고 요거하고 구분할 폭력의 정당화 조건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요 네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제시문에서 첫째, 둘째, 셋째 이러고 요거는 넷째라고 안 했죠. 이유가 있었어요. 요거는 어떤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그 폭력 행사의 목적이 뭐냐 하는 목적이. 그게 나의 또는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회 전체 질서 유지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된 폭력이냐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 그런 목적 명분 외에 그래도 최소한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용을 절제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 나눌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이건 B라고 써줘야 되겠죠. B. 안중근의 이또 저격은 분명히 그 목적 자체가 인권 소유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폭력 사용이 절제되었다. 그래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. 이렇게. 그럼 당연히 요거는 B가 되겠고 요거는 A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. 요거 뭐 쌤이 문제를 내면서 생각한 겁니다만은 혹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썼다. 그럼 뭐 요걸 안 쓴 학생이 있다면은 이것은 학생들 중에 글 구성도 잘하고 문장 표현도 좋고 어휘 구사도 탁월한 학생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무조건
1등 답안이 되겠죠. 왜? 고민을 한 번 더 했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일감으로 글을 쓰는 거하고 그것을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하고는 생산된 답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. 그리고 그거는 또 채점가는 그걸 그대로 알아보게 돼 있다.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한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